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0.7% 하락하면서 둘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까지 매도를 가세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이 외국인 기관 이외에도 또 다른 투자자가 매도를 했는지 개인이 1조 5천억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또 좋아지는 듯 하면서도 계속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시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분명히 이제 또 분위기가 좋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또 이렇게 음봉 하나로 또 뭔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향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 21선 아래로 또 떨어졌고요. 61선, 21선 모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없이 또 이렇게 바닥 구간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였으니까 조금은 이제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을 보시면 기간이 3일 연속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다 매도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가 모두 이제 개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저는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증시가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경기 회복세와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 네, 우려고요. 그 다음에 그 회복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이션과 이제 이 인상에 대해서 어,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좀 보았을 때는요, 증시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기 회복에 의한 실적주들의 그 영업이 회복, 뭐 실적 회복으로 인한 기대감이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코로나19 우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유동성 자금 회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증시가 이제는 좀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한 움직임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확실하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변동성 있게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서 고점을 좀 돌파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떨어졌고요. 21선은 또 받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라인에서 또 떨어져 버린다면 이제 쌍봉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기관 외국인이 특히 이제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도 다시 나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개인 투자자만 계속 고점에서 들어와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증시가 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다우, 나스닥, 선물은 뭐 보합 중이고요. 유럽도 보합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미국 10년 물국 채금리는 1.3%지만 아직까지는 뭐 안심하기는 이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산 위기감에 좀 증시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850원 하락해서 38,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38,750원으로 시간 외 가격도 좀 내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다시 무게를 잡는 모습.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주가를 좀 형성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1선을 딛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뭔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1선을 넘지 못하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21선을 만나는 그 구간까지 주가를 좀 형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61선, 21선, 5일선이 모두 벌어진 상태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선을 좀 모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긍정적인 흐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봉 자체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0주선을 받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HMM에 섣불리 이제 진입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21선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또 매도를 했고요. 85만 주 매수를 했었지만 더 이상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크게 매도한 이후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수신, 연기금도 이제 매수를 좀 하다가 오늘은 조금 매도했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매수 흐름 자체는 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모펀드가 이틀 연속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제외하고는 뭔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딱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세력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HMM의 그런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세력이 좀 없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제 21선이 좀 전환이 되어야지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네, 21선을 살짝 꺾었을 때 이때도 이제 금방 이제 주가를 회복하면서 올라가 줬는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이제 데드 크로스도 발생했고요. 이렇게 이평선이 모인 구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HMM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를 포함해서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 좋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늘었습니다. 164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었고요. 이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지 않고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잔고 자체가 이제 1640만 주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주가를 곱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700만 주까지도 지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HMM을 매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수치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HMM의 공매도 이외에 이제 대차장고죠. 대차장고도 보시면 상환이 뭐 좀 되는 듯 하면서도 그대로 거의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잔고가 이제 5286만 주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계속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HMM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종목 상세를 보면 외국인 추정 물량, 당일 물량도 비교를 해보면 당일에 또 23만 주로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했던 것도 그대로 매도가 되었고요. 플러스로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나 싶었다가도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29% 계속 외국인 보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HMM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수 세력도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딱 잘 드러납니다. 당장 이제 매각 계획은 없다지만 HMM의 항로에 들이운 안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온통 이제 기사가 파업 아니면 뭐 그런 매각 이 불확실성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뭐 소문 날 대로 소문난 실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주가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거 하나만으로는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실적이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주가가 치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실적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실적이 조금 부가적인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이전에 그 실적을 이용해서 많이 주가를 띄운 상태에서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실적에 맞는 주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는 이 수치다 보니까 어,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도 살짝 보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직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사 갈등이라든지 고실적 뒤에 가려진 불안 요소가 뭐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 하락 시 공적 자금 회수가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HMM이 이제 네,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다. 12 전환 이후에 계속 이제 HMM 매각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좀 이제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산업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었죠. 지금 당장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어, 이 HMM의 몸값이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당 5,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가격에서 이제 판매를 하면 어,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12전환을 모두 완료를 해버리고 아직까지는 뭐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이제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측면에서 좀 분석을 많이 한 것 같고요. HMM이 이제 이동걸 회장이 뭐 급하게 팔면은 이제 임기 내에 서둘러 마무리를 하려면 졸속 매각이나 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 뭐 굳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의 목표인 2025년까지 컨테이너 시장 규모 120만 TEU 달성은 현재 수준에서 순봉량 50%를 늘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계획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해운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시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좀 갈 길이 멀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은 해외 그 경쟁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선박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H&M도 지금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 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HMM의 발주 잔량은 이제 16만 3천 TU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네, 머스크를 제외하고 세계 선봉량 10위 안에 드는 업체 중에 HMM보다 발주 잔량이 적은 곳은 대만의 이제 양미해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HMM이 좀 투자 측면에서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HMM 자체가 이제 초대형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사임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아직 높다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좀 보았을 때는 조금은 아직도 HMM이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잘 해결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11일에 좀 HMM의 그 4차 임금 협상이 진행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좀 잘 해결이 되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1선을 좀 받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